병원 가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 약만 먹으면 20알이 넘어. 건강했던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혹시 이런 고민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는 늘어나고 먹는 약은 많아지고 몸은 점점 말을 안 듣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시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오르기도 힘들고 밤에는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아프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드시나요?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0년 전 18년간의 유배 생활에도 불구하고 67세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정약용 선생의 건강 비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빼는 것이다. 1801년 정약용 선생 40살의 나이에 강진으로 유배를 떠났습니다. 한양의 넉넉한 생활에서 하루아침에 낯선 유배지로 추운 겨울 제대로 된 방한복도 없었고 더운 여름 시원한 곳도 없었고 먹을 것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렸고 배탈도 여러 번 났고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한양에서는 의원을 불러 좋은 약을 지어 먹을 수 있었지만 유배지에서는 그럴 형편도 안 됐고 변변한 의원도 없었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이곳 강진에 온 지 1년, 몸이 예전 같지 않다. 한양에 있을 때는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몸이 계속 아프고 기운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잘 안 되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 새벽을 맞는다. 이러다가 유배지에서 죽는 것은 아닐까 걱정된다. 가족들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죽는 건가? 당시 정약용 선생의 건강 상태는 정말 심각했습니다. 체중이 많이 줄었고 얼굴은 헬쑥해졌고 기침이 끊이지 않았고 식욕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걱정했습니다. 정약용 선생,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선생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활을 철저히 돌아보고 무엇이 건강을 해치는지, 무엇이 건강을 지키는지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일기에 자신의 몸 상태를 기록하고 무엇을 먹었을 때 속이 편한지, 어떻게 생활했을 때 기운이 나는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잠이 잘 오는지 하나하나 관찰하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건강을 해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습관이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마음가짐이 건강을 만든다. 비싼 약이 아니라 올바른 생활이 병을 예방한다. 실제로 선생은 유배 3년째부터는 거의 병에 걸리지 않으셨고 18년의 유배 생활을 건강하게 견디셨고 유배에서 풀려난 후에도 67세까지 정정하게 사셨습니다. 당시 평균 수명이 40대였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장수였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정약용 선생이 가장 먼저 끊은 것, 바로 과식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불리 먹어야 힘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배불리 먹을수록 몸이 힘들어진다. 과식이야말로 만병의 근원이다. 유배 초기 선생은 하루 3끼를 배불리 드셨습니다. 힘든 유배 생활을 견디려면 많이 먹어야 해. 이런 생각이었죠. 그런데 계속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몸이 무겁고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을수록 더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해보셨습니다. 하루 3끼에서 2끼로 줄이고 배부르지 않게 70에서 80%만 채우고 그만 먹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오히려 기운이 더 나고 머리도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도 개운했고 낮에 졸리지도 않았고 밤에 잠도 잘 왔습니다.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과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위장이 힘들면 온몸이 힘들어진다. 소화하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니까 과식하면 소화하느라 다른 데 쓸 에너지가 없어진다. 적게 먹으면 위장이 편하고 위장이 편하면 온몸이 편해진다. 선생은 일기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아침은 쭉 한 그릇, 저녁은 밥 한 공기만 먹기로 했다. 점심은 먹지 않는다. 처음 며칠은 배가 고팠지만 일주일쯤 지나니 익숙해졌다.
오히려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맑아졌다. 과식하던 때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는다. 선생은 아들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밥은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라. 조금 부족한 듯 할 때 그만 먹어라. 아, 조금 더 먹고 싶은데. 그 순간에 수저를 놓아라. 과식하면 당장은 만족스럽지만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속이 더부룩하고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진다. 반면 적게 먹으면 속이 편하고 정신이 맑고 몸이 가볍다. 평생 소식하면 평생 건강할 수 있다. 옛 성현들이 말씀하시길 배부르게 먹으면 병이 생기고 조금 모자라게 먹으면 병이 없다고 하셨다. 이 말씀을 명심하거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끼니마다 배 터지게 드시진 않으신가요? 남기면 아까우니까, 나이 들면 잘 먹어야 하니까, 손주들 오면 많이 차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과식하고 계신가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날 평소보다 훨씬 많이 먹고 나중에 속 불편해서 고생하신 적 있으시죠?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게 먹을수록 오래 산다. 적게 먹되 규칙적으로 먹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고 배고프지 않을 정도만 먹어라. 그게 장수의 비결이다. 정약용 선생이 두 번째로 끄는 것, 바로 화였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몸의 독약이다. 화를 내면 기가 상한다. 기가 상하면 오장육부가 다 상한다. 화 한 번 내면 100가지 약도 소용없다. 유배초기 선생은 화가 많았습니다. 억울하게 유배 온 것에 대한 분노, 친구들이 떠난 것에 대한 배신감, 가족을 돌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원망, 이런 감정들이 쌓여서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고 말 한마디에도 격해졌고 혼자 있을 때도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두통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고 잠도 잘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온몸이 쑤시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아픈 이유가 환경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병들어서구나. 화를 내니까 몸이 아픈 거구나. 화를 낼 때마다 내 몸을 내가 공격하는 거구나.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화나면 간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면 간이 상하고 간이 상하면 눈이 침침해지고 손발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다고 했죠. 정약용 선생도 이 사실을 직접 경험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선생은 화를 참는 연습을 시작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고 화가 치밀 때마다 잠시 멈추고 화를 내고 싶을 때마다 이것도 지나간다고 되뇌셨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쓰셨습니다. 화가 나면 그 자리를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글을 쓰면서 감정을 정리하거나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참기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화가 줄어들자 놀랍게도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두통이 사라지고 가슴 답답함이 없어지고 잠도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기록하셨습니다. 화를 참는 것이 최고의 약이다. 화를 내지 않으면 병의 70%는 예방할 수 있다. 화는 남도 해치지만 나를 먼저 해친다. 화를 참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화를 참으면 내 몸이 편하고 내 마음이 평화롭고 내 인생이 행복하다. 선생은 아들들에게도 당부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세상을 살다 보면 화날 일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화내지 마라. 화를 내면 상대방은 모르고 너만 아프다. 화를 낼 것 같으면 잠시 참고 심호흡을 하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생각해라. 그러면 화가 가라앉는다. 평생 화를 참으면 평생 건강할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요즘 화낼 일이 많으신가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서, 며느리 사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서,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친구들이 섭섭하게 굴어서,
가게 주인이 불친절해서 버스 기사가 난폭해서 매일 화내고 계신가요? 그러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가서 약 먹는 것보다 화 참는 게 100배 낫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화낼 만한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라. 화내면 상대방은 모르고 나만 아프다. 화를 참으면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다. 화 참는 것이 최고의 보약이다. 정약용 선생이 세 번째로 끄는 것, 바로 걱정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쓸데없는 상상이다.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건강만 해친다. 걱정은 현재의 행복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유배 초기 선생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양에 있는 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아내는 혼자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을까? 아이들은 제대로 공부하고 있을까? 혹시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진 건 아닐까? 아내는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까? 혹시 빚을 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나는 언제 유배에서 풀려날까? 평생 여기서 살게 되는 건 아닐까? 이대로 늙어서 죽는 건 아닐까? 죽을 때 가족들 얼굴도 못 보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낮에도 집중이 안 되고 밥맛도 없고 몸도 자꾸 아팠습니다. 걱정하느라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들을 보니 대부분 내가 어쩔 수 없는 일들이다. 한양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겠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내가 어떻게 알겠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느라 지금 이 순간을 망치고 있구나.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10%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100% 쓸데없는 게 걱정이다. 그날부터 선생은 걱정을 끊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걱정이 떠오르면 이것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산책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텃밭을 가꾸고 자연을 즐기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니 걱정이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잠도 잘 오고 밥맛도 돌아오고 두통도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되고 기운도 생겼습니다. 선생은 아들들에게 편지로 쓰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걱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후회해도 소용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걱정해도 소용없다. 중요한 건 현재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껴라. 걱정할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길이 보인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밤에 잠 못 이루며 걱정하고 계신가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미래 걱정. 걱정하느라 오늘을 낭비하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의 90%는 일어나지 않는다. 나머지 10%는 걱정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 걱정을 끊어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정약용 선생이 네 번째로 끄는 것, 바로 술과 담배였습니다. 젊었을 때 선생은 술을 즐겨 드셨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술 마시고 시를 짓고 스트레스 받으면 혼자 술 마시고 기쁜 일 있으면 축하주 마시고 슬픈 일 있으면 술로 달래고 담배도 피우셨습니다. 당시 양반들은 대부분 담뱃대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유배지에 오고 나서 몸이 자꾸 안 좋아지자 선생은 술과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술은 백해무익이고 담배는 돈만 낭비하는 것이다. 건강하려면 끊어야 한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외로울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특히 밤이 되면 술과 담배가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한 잔만, 한 대만,
이런 유혹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선생은 꾹 참으셨습니다. 술 마시고 싶을 때는, 차를 마시고 담배 피우고 싶을 때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1년쯤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개운하고 기침이 사라지고 가래가 없어지고 피부가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입 냄새가 없어지고 돈도 절약되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선생은 일기에 기록하셨습니다. 술을 끊은 지 1년. 예전에는 술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았는데 이제는 술 생각이 전혀 안 난다. 술을 마실 때는 즐겁지만 다음날 후회한다. 머리는 아프고 속은 울렁거리고 몸은 나른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 술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오랜 고통을 남긴다. 술은 간을 상하게 하고 위를 상하게 하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돈을 낭비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망친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담배는 폐를 상하게 하고 기침을 만들고 목을 상하게 하고 돈만 낭비한다. 술과 담배를 끊으니 건강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기침이 없어 숨쉬기가 편하고 돈도 절약되어 책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 몸이 가벼워 행복하다. 진작 끊을 걸 후회된다. 선생은 아들들에게도 강력하게 당부하셨습니다. 학연아, 학유야, 술과 담배는 절대 시작하지 마라.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렵다. 주변을 보면 술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담배 때문에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술은 잠깐의 즐거움을 주지만 평생의 건강을 빼앗아간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져 실수를 하고 과음하면 몸을 망치고 술버릇 나쁘면 인간관계를 망친다. 담배는 백해무익이다. 담배를 피우면 폐가 나빠지고 기침이 생기고 입 냄새가 나고 돈만 낭비된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간접 흡연 피해를 준다. 술과 담배 없이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다. 아니, 술과 담배가 없어야 더 즐겁게 살 수 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아직도 술 드시나요? 담배 피우시나요? 이 나이에 뭘 끊어? 이것도 못하면 뭐가 재미있나? 이제 와서 끊어봤자? 이런 생각으로 계속하고 계신가요?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술과 담배를 끊는 것 나이와 상관없다. 언제 끊어도 늦지 않다. 오늘 끊으면 오늘부터 건강해진다. 70세에 끊어도 80세까지 10년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끊지 않는 것보다 끊는 게 100배 낫다. 정약용 선생의 건강 비결 5번째, 바로 규칙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선생은 유배지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같은 시간에 운동하고 같은 시간에 공부하고 같은 시간에 잠들었습니다. 18년간 거의 매일 이 규칙을 지키셨습니다. 선생의 하루 일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침상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명상과 심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세수와 정리,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방을 정리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아침 6시 산책, 강진의 산과 바다를 걸으며 자연을 즐겼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고 새소리를 듣고 아침 햇살을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침 7시 식사, 간단한 아침 식사, 죽이나 밥에 김치, 된장국, 과식하지 않고 적당히 먹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 공부와 저술, 가장 머리가 맑은 시간에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이 시간에 선생은 수많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경세유표, 목민심서, 흠음신서 모두 이 시간에 쓰인 것들입니다. 낮 12시 점심도 간단하게 밥과 반찬 조금, 과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부터 2시 낮잠, 30분부터 1시간 정도 짧게 낮잠을 주무셨습니다. 낮잠은 오후 체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제자 교육, 제자들을 가르치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토론하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녁 5시 저녁 식사,
저녁도 간단하게 일찍 드셨습니다. 밤늦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니까 해지기 전에 식사를 마쳤습니다. 저녁 6시부터 9시 독서와 사색, 책을 읽거나 생각을 정리하셨습니다. 하루를 되돌아보고 내일을 계획하고 가족에게 편지를 쓰기도 했습니다. 밤 9시 취침, 해가 지면 일찍 주무셨습니다. 일찍 자야 새벽에 일찍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18년간 거의 매일 반복하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거의 예외 없이 지키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건강이 기본이다. 몸에는 리듬이 있다. 그 리듬을 따르면 건강하고 그 리듬을 깨면 병든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면 몸이 편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체력이 좋아진다. 처음엔 규칙을 지키기 어렵지만 한 달만 지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저절로 몸이 움직인다. 규칙적인 생활은 최고의 건강법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매일 다른 시간에 자고 매일 다른 시간에 일어나고 식사 시간도 제멋대로고 운동도 할 때만 하고 이렇게 불규칙하게 사시진 않나요? 오늘은 9시에 자고 내일은 12시에 자고 오늘은 6시에 일어나고 내일은 10시에 일어나고 오늘은 아침 굶고 내일은 과식하고 이렇게 살면 몸이 헷갈려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당장은 불편한 것 같지만 익숙해지면 가장 편하다. 몸이 리듬을 익히면 저절로 건강해진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라.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라. 한 달만 지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 정약용 선생의 건강 비결 6번째, 바로 적당한 운동이었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굳는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고 움직이는 몸은 병들지 않는다. 문지돌이라 하여 문이 경첩은 자주 쓰면 녹슬지 않지만 쓰지 않으면 녹슬어 망가진다.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다. 선생의 운동법은 간단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특별한 장소도 필요 없었습니다. 첫째, 매일 걷기. 아침 산책, 저녁 산책, 하루 2시간 이상 걸으셨습니다. 강진의 산길을 걷고 바닷가를 걷고 마을을 걷고 걸으면서 자연을 즐기고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단련하셨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것이 최고의 운동이다. 달리지 않아도 되고 뛰지 않아도 되고 그냥 천천히 걸으면 된다. 걸으면 다리 근육이 강해지고 심장이 건강해지고 폐활량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진다. 하루 1만 보를 걸으면 병의 절반은 예방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몸을 쭉쭉 펴는 스트레칭을 하셨습니다. 팔을 위로 쭉 뻗고 허리를 좌우로 굽히고 다리를 앞뒤로 벌리고 목을 천천히 돌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돕는 동작들. 셋째, 호흡 운동.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하루에 여러 번 의식적으로 호흡을 하셨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배까지 공기가 내려가게 하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런 복식 호흡을 하루 100번 이상 하셨습니다. 넷째, 텃밭 가꾸기. 유배지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직접 채소를 키우셨습니다. 흙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수확하고 이것도 훌륭한 운동이었습니다. 몸을 쓰고 땀을 흘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최고의 운동이었죠.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은 힘든 것을 하는 게 아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하면 효과가 있다. 무리하게 한 번 하고 많은 것보다 가볍게 매일 하는 게 낫다. 운동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된다. 적당히 꾸준히, 그게 핵심이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운동 전혀 안 하고 계신가요?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 몸이 아파서 못해. 귀찮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핑계로 운동을 안 하고 계신가요? 그러면 몸이 점점 굳어집니다. 근육이 빠지고 관절이 뻣뻣해지고 체력이 떨어지고 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운동해야 한다. 움직이지 않으면 몸이 빨리 늙는다. 매일 조금씩 걸어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집 밖 주변이라도, 집 안에서라도 걸어라. 걷는 것이 최고의 명약이다. 정약용 선생의 건강 비결,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마음의 병은 스스로 고쳐야 한다.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하다. 마음이 병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없다. 건강의 90%는 마음에서 나온다. 유배 초기 선생의 마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슬픔, 원망, 걱정, 불안,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짓눌렀고 그래서 몸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생은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어떻게? 첫째, 받아들이기.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다. 유배온 것을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다. 억울해해도 누명이 벗겨지지 않는다. 그러니 받아들이자. 이것이 내 운명이다. 운명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진다. 둘째, 감사하기. 유배 왔지만 목숨은 살아있다. 재산은 잃었지만 가족은 건강하다. 자유는 없지만 책을 읽을 수 있다. 벼슬은 잃었지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생겼다. 감사할 것이 많다. 없는 것을 세지 말고 있는 것을 세자. 부족한 것을 한탄하지 말고 가진 것에 감사하자. 셋째, 지금에 집중하기.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 그것에 감사하자.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내게 있는 건 오직 현재뿐이다. 넷째, 용서하기. 나를 배신한 친구들, 나를 모함한 사람들, 그들을 용서하자. 미워봤자 내 마음만 아프다. 원망해봤자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용서하면 나의 마음이 편해진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다섯째, 명상하기. 선생은 매일 조용히 앉아 명상을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고 잡념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시간. 하루 30분씩 명상을 하시니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으니 신기하게도 몸도 건강해졌습니다. 병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고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아지고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약이 필요 없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잠도 잘 오고 밥맛도 좋고 몸이 가볍다. 건강의 90%는 마음에서 나온다. 약 100가지보다 평화로운 마음 하나가 낫다. 자, 그럼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볼까요? 1. 과식 끊기. 오늘부터 배부를 때까지 먹지 마세요. 70에서 80%만 채우고 그만 드세요. 조금 아쉬운데 그 정도가 딱 좋습니다. 숟가락 한 술 덜 뜨세요. 2. 화 참기. 화날 일이 있어도 3초만 참으세요. 심호흡 3번 하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화낼 만한 일이 아닙니다. 화내면 내 몸만 상합니다. 3. 걱정 끊기. 걱정이 떠오르면 이건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걱정할 시간에 할 일 하세요. 4. 술, 담배 줄이기. 당장 끊기 어려우면 조금씩 줄이세요. 하루 한 번, 이틀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천천히 줄여가세요. 5. 규칙적인 생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세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으로 정하세요. 한 달만 지키면 습관이 됩니다. 6. 매일 걷기. 하루 30분이라도 걸으세요. 집 밖 주변이라도,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걷는 게 최고의 운동입니다. 7. 마음 비우기. 하루 5분 조용히 앉아서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눈 감고 깊게 숨 쉬세요.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특별한 게 아니다. 과식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술, 담배 끊고, 규칙적으로 살고, 적당히 운동하고, 마음 편히 먹는 것. 이것만 지키면 누구나 건강할 수 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건강은 습관으로 만들어진다.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 아무리 좋은 병원, 아무리 좋은 보약도 나쁜 습관을 계속하면 소용없습니다. 건강의 비결은 무엇을 더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빼는 것입니다. 과식을 빼고, 화를 빼고, 걱정을 빼고, 술, 담배를 빼세요. 그리고 더하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더하고, 적당한 운동을 더하고, 마음의 평화를 더하세요. 그러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 하나라도 바꿔보세요. 과식 대신 소식, 화 대신 미소, 걱정 대신 감사, 술, 담배 대신 산책, 불규칙 대신 규칙, 앉아있기 대신 걷기, 불안 대신 평화. 하나씩 바꾸다 보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먹는 약이 줄어들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운이 나고, 하루하루가 즐거워질 겁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